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는데요. 78.6% 정도. 중국 CDMO 시장에서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글로벌 파트너들한테 능력을 인정받았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우리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대우 선임연구원 김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 업체인 야오밍 바이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부르는 이름이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말이 야오밍 바이오로 불리고요. 영어로는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 어떤 좀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CDMO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크게 세 개, CRO 리서치가 있고 CDO 개발이 있고요. CMO 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리서치, 개발, 생산 이 아웃소싱이라고 보시면 되죠. 의약품이 바이오 쪽에도 외주 제작을 해주는 회사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우리한 기업 야오밍 바이오 알아보겠습니다. CDMO라고 해서 이제 CRO, CDO, CMO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구분이 되는 겁니까? 단어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CRO는 리서치 쪽이죠. 중소형 바이오텍이나 연구 쪽에서 신규 물질을 가지고 이 업체에게 왔을 때 약품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 물질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효능이나 안전성 같은 것들을 리서치하는 쪽이 CRO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제일 같고요. 기본적인 원천적인 좀 기술을 한번 알아보는 네, 단계군요. 맞습니다. CDO는 디벨롭먼트, 임상이 진행한 것들을 개발하는 쪽이죠. 조금 더 상업화에 가까운. 네, 맞습니다. 신규 물질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세포주를 개발하는 것도 있고, 임상 시료를 생산하는 것도 있고, 생산 공정도 개발해주는 비즈니스가 CDO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CMO 그럼 어떤 겁니까? CMO는 이 CRO와 CDO를 거쳐서 약품이 탄생하게 되면 제조업체는 OEM으로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주문자가 오더를 내리면 그만큼 생산해주는. 네, 맞습니다. 약품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대신 생산해주는 이쪽 비즈니스가 CMO라고 보시면 됩니다. CRO와 CDO와 CMO가 흐름 자체가 이 신규 의약품이 형성되는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우씨가 하는 쪽은 바이오 의약품에 특화되어 있죠. 바이오 의약품에 CRO, CDO, CMO 이 세 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즈니스 CRO, CDO, CMO를 합쳐서 이제 CDMO 비즈니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CDMO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아웃소싱 시장 규모가 원화로 약 15조 원 정도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 메디컬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규모고 중국의 비중도 현재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군요. 중국이 현재 의약품 위상이 많이 올라왔는데 바이오 의약품 아웃소싱은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인데 중국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이루어진 지 별로 되지 않았고요. 개발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초기 시장인 만큼 중국의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보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아웃소싱의 성장률보다 중국의 성장률이 약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 안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장 점유율을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위스의 론자라는 회사 그리고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는 회사에 이어서 3위 정도 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는데요. 78.6% 정도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CDMO 시장에서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느낌이군요. 2015년도 기준에는 우시의 점유율이 35%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캐파 확대하고 하면서 현재 78.6%까지 시장을 독식한 거죠. 자국 내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가져간 모습인데 중국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빅파마나 바이오텍들도 본인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업체들에게 아웃소싱이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이 야오밍 바이오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겠군요. 중국 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CDMO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야오밍 바이오.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기대 매출과 프로젝트 수, P와 Q 둘 다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 곱하기 기대 매출, P 곱하기 Q로 매출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두 개 다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붐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만 해도 2016년도 말에 103건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50건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2배 넘게 증가를 한 수치인데 프로젝트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상승을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 증가도 나타나는데요.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상 1상에 있었던 프로젝트가 2상으로 넘어가고 2상께 3상으로 넘어가고 그 3상이 다시 이제 상업화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계별마다 단가가 좀 다른 거죠. 점점 올라갑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탐색 단계의 기대 매출이 15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인데 임상 3상으로 가면 기대 매출은 2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10배가 넘는 수치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대되는 매출 자체가 굉장히 증가를 하겠군요. 이 매출 규모가 커지는 이 모든 분야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담당을 하고 있네요.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우시 외에 다른 파트너를 잡을 만한 요인은 없는 거죠. 이미 잘 해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면 될수록 그 후기도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기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군요. 우시가 지금 현재 CMO 비즈니스의 매출액은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고객사들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가정이면 CMO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량 생산 CMO 생산 캐파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중국 시장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CMO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캐파를 어떻게 늘려가고 있는 겁니까? 현재 우시 캐파는 5만 리터 수준인데요. 이게 전부 다 중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MSD나 화이자, 로슈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또 파트너로 잡고 있어서 글로벌 파트너들한테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생산 자체를 이제 해외에서 하려고 캐파를 늘리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아일랜드의 공장에 일부 공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 5월 달에 미국에도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우시의 목표는 2022년도까지 28만 리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리 1위, 2위 기업이 있는 만큼 우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어떤 겁니까?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 기술을 가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ADC 항체 기술, 이중 항체 기술, 지속형 항체 기술, 단일 항체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다양한 원천 기술을 통해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투자 포인트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우시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좋은 주식인지 볼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보잖아요.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회사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PER이 72배, 70배 정도 되는데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좋은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그래도 투자를 하기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계속 고성장이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때 프리미엄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5년 정도를 보면 가장 높이 받았을 때 그리고 낮게 받았을 때 밴드를 그려봤을 때 현재 수준은 지금 중단에서 한 중상단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9년도 전체 매출액은 한 40억 위안 정도로 작년 대비해 57% 정도 성장한 기록이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0억 위안 정도로 60% 성장을 한 굉장히 빨리 현재까지 올라왔죠. 향후에도 이 회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진전, 프로젝트 수 증가,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어 도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와 내년에도 매출액 40%, 순이익 50% 수준으로 성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장률 예측 수치가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높은 압도적으로 편이고요. 높은 편이죠. 전반적으로 CDMO 시장에 지금 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지금 CDMO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글로벌리 다 좋은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간접적인 수혜와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슈퍼스탁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코로나19 이슈가 언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직접적인 수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들과 약품을 개발하자라고 파트너십이 실제로 생기고 있는 거고요. 2월에 미국의 감염질환 바이오텍 비르라는 회사와 항체의약품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 8개의 치료제가 이제 우시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죠. 이 이슈 때문에 더 치료제와 백신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간접적인 수혜를 이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이것들 전 세계 물량으로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구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지금 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이자가 이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인하우스 물량을 아웃소싱 물량으로 돌렸거든요.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CDMO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 와중에서 지금 글로벌리 캐파도 늘려가고 있고 점점 더 큰 물량의 CMO를 대비하고 있는 이 우시가 간접적인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군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프로젝트 수와 프로젝트 기대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고성장한다라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CDMO 플레이로 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야오밍 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다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고성장하는 업체라고 봤을 때는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야오밍 바이오, 후시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